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젯밤 열렸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한국과 우루과이 경기를 보셨겠죠? 질문이 이상했나요? 물론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싸워졌는데요. 세계 28위의 대한민국이 세계 14위 우루과이를 상대로 놀라울 정도의 기량과 실력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무승부로 경기는 종료됐지만 희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두 개의 경기가 몹시 더 기대됩니다. 벤투 감독을 비난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는데요. 잠시나마 윤석열 정권의 현실을 잊게 해준 대표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거짓이라고 밝힌 첼리스트의 입장이 나오자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한,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들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는데요. 한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를 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이제 파도가 물러났고 책임질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마도 한 장관의 자신감에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걸 다 걸겠다고 말했던 거죠.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먼저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시면 국민들께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분들이 대표하신다고 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러시는 거고요. 이번에도 이렇게까지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시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서 선량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하고 다니실 겁니다.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장관께서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요. 황교익 씨가 더 탐사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점잖게 충고를 하셨던데요. 황교익 씨는 본인의 SNS에서 제가 참석한 그 술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건배사를 했다는 생생한 글을 SNS에 직접 쓰셨던 분입니다. 자기 잘못은 있기 쉬운가 봅니다. 그분한테 뭐 도덕적 책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기회는 많았죠. 그리고 그분이 사과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리고 꼭 사과를 그렇게 바로바로 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EU 대사한테 한 거는 바로 다음날 사과했잖아요. 내외국인 차별하나요? 제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첼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첼리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자유총연맹 전 총재,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함께 모여 술 마시는 자리에 자신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동석했던 이세창 전 총재 역시 처음에는 인정했다가 이내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는데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윤 대통령과 국힘당 그리고 검찰과 경찰은 무조건 첼리리스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우겨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검경은 제보의 내용이 무조건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라고 취급하며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검경은 더 나아가 제보자와 제보자의 남자친구를 압박하고 압수수색하며 수사 대상에 올려놓았는데요. 일반인들도 잘 모르는 이세창 전 총재를 첼리리스트가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의심은 국힘당을 포함한 검경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첼리리스트의 남자친구가 이세창 전 총재의 명함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이들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는데요. 제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이세창 전 총재의 진술은 매번 바뀌었지만 국힘당과 검경은 무조건 제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증 편향을 갖고 그렇게 우겨대고 있었습니다. 첼리리스트는 남자친구에게
이세창 전 총재의 생일 파티에 불려서 나갔다고 했고, 실제로 그날은 이세창 전 총재의 음력 생일이었는데요. 또 윤상현 국힘당 의원과 이세창 전 총재의 보좌관 출신이 첼리 리스트를 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서로를 아는 걸까요? 이런 기본적인 물음의 검경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첼리 리스트는 이 보좌관이 대통령 취임식 준비까지 한 사람이라고 남자친구에게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정황은 구체적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실로 밝혀지며 진실을 쫓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모든 사실이 거짓말이었다는 식스센스급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것도 최초 이런 말을 했던 첼리 리스트가 공식적으로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거짓말이랍니다. 대한민국이 흔들릴 정도의 사건을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말했던 사람이 이제와 자신의 모든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는 건데요. 기가 막힌 반전인 거죠. 이 거짓말을 진짜 믿어도 되는 걸까요? 누군가의 귀에는 바이든이 난리면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진실이라고 어거지 주장을 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30%가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반대로 전 이 거짓말이 진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내용과 정황들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첼리 리스트는 입장을 바꿔야만 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를 향한 진실 공방, 물론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상황이 뒤집어지는 이유가 말이죠.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그 거대한 권력이 어떻게 이 진실을 감췄는지 말이죠.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권력에 의해 은폐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그가 그 새벽에 그런 술자리를 가졌다면 그건 탄핵감인 거죠. 아마 그래서가 아닐까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상상일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의혹을 첫 번째로 제기한 유튜브 채널 더 탐사 측은 24일 첼리 리스트가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급하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목격자가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팩트이며 첼리 리스트와 제보자 간의 통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거짓이라고 믿긴 상당히 힘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며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고 2019년 방한한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총장은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면서 2022년까지 30위권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라던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6개월 만에 우리 편, 내 편을 가르는 선택적 언론관으로 언론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인지 난리면인지 전 국민 듣기 평가를 하게 했던 사건에서 시작한 이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과를 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15시간 만의 해명으로 논란을 더욱 키웠고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렸습니다. 언제쯤 책임감 있는 대통령이 되시렵니까?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합법적 구제 절차를 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언론사에 대한 압박과 배제를 통한 언론 길들이기를 선택했습니다.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와 세무조사를 통한 압박, TBS에 대한 지원금 중단 조례 통과, YTN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 민주화 이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치들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기업들을 향해서 MBC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는 겁박까지 나왔습니다. 1970년대 독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은밀하게 하던 일을
21세기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데서 서늘함마저 느낍니다. 언론 탄압의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뚤어진 언론관과 공적의식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의 공적 책무에 대한 취재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마치 전용기 탑승을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 이용에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은 배제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기자들은 따로 불러서 사적 대화를 나누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공적의식의 부재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통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도어 스태핑은 어떻습니까? 특정 언론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에 대해 무엇이 악의적이냐는 물음은 기자로서 당연한 질문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언론인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또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어 스태핑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일방통행이 아닌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MBC 기자의 질문을 불미스러운 일로 치부하고 가림막을 설치하고 기자 징계까지 요구하며 결국은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진정한 소통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언론 탄압, 헌법상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언론 죽이기의 배경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다. 보도가 마음에 안 든다. 그야말로 독재적 발상입니다. 국제기자연맹과 국경 없는 기자회 등 외신 기자들도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론 탄압 국가의 오명으로 얼룩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언론이 그들에 대해 보도할 수 있는지, 어떤 질문이 적절한지에 대해 결정해선 안 된다는 국경 없는 기자회의 비판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